계속 제가 이제 뭐 건강 챙기는 내용들을 몸이 안 좋으니까 원래 뭐 강골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신장이 뭐 우리 농장을 크게 했던 집안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어, 아침 먹고 새참, 점심 먹고 새참, 저녁 먹고 새참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음식이 영양가 없는 음식 탄수화물 이런 거 푸성기 이런 거 먹으니까 사람들이 배가 금방 고파서 그런지 그 일하시는 분들 새참을 어머니가 아침 오후 이렇게 최소한 2번은 챙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 상을 차려야 돼 최소한. 그리고 저녁에 또 간식 먹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제가 이제 큰 딸이어가지고 형제가 넷인데 그때가 어렸을 때 뭐 대여섯 살 때인데도 철이 빨리 들은 거지. 애기가 엄마가 막 힘들게 일하는 게 보이니까 엄마가 힘들게 막 엄마가 날씬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통통한데 어머니는 좀 날씬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면 애 마음에도 이제 안쓰러운 거지. 6살 때. 6살 때요, 정확히. 만 나이로 치면 6살도 아니지. 한 4, 5살밖에 안 됐죠. 근데 엄마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제가 막 도와줬어요. 엄마가 애기들, 동생들도 제가 봐주고. 그때 어릴 때 그러다가 이제 옆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먹는 스타일로 먹는 거지,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막 고추장에다 막 비벼 먹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막 따라서 먹은 거야, 애기가.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지. 신장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갑자기 부어가지고 6살 때 한일병원에 아버지가 지금도 생생해. 애기 때인데도 너무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막 부으면 좀만 닿아도 막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들쳐업고 신발이 애기 신발이 안 맞으니까 부어가지고 어른 신발 했는데도 너무 아프니까 막 우니까 아프다고 우니까 이제 맨발로 엎고서는 아직도 그게 생생하거든. 옛날에는 그게 마룻바닥이 있었어요. 밑에 신발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뭐지 연탄으로 하잖아. 옛날에는 스레트 집이고 그래서 엎고서는 막 들쳐업고 갔던 생각이 나요. 막 울면서 아빠가 업고 나를. 그래서 뭐 한 달간 입원을 했었는데 친척의 오빠가 이제 의사여가지고 서울대 의대 그래가지고 한일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좀 개구쟁이여가지고 거기도 지금도 생각나. 막 내가 심심하니까 막 이제 놀러 다니는 거죠.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고 병원 구경하는 거죠.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 막 잡으러 다녔던 생각이 나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개구장이었어요. 골목대장. 조금 남자애 같아가지고 생긴 거는 여자인데 하는 짓이 남자이지.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게 신장이 안 좋아서 막 원래부터 학교 다닐 때도 뭐 이렇게 밤새 뭐 공부하던 이런 거 못해요. 어렸을 때도 이제 과로를 하면 안 되니까 밤 9시 넘으면 저는 그냥 학교 갔다 오는 그 자체가 피곤하지. 왜냐면 성격이 꼼꼼하다 보니까 아버지 닮아가지고 덜렁덜렁 되는 것 같으면서도 꼼꼼해요. 제가 성격이.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아주 집중해서 듣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집 식구들이 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대신 이제 골아떨어지 숙제도 못할 정도로 골아떨어져요. 저는. 9시만 되면 골아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학교 가고 이게 이제 일과야 나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그것도 못돼. 몸이 체력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들어야 되는 거죠. 공부를 못하니까. 그 정도 체력이 안 되니까. 그 뭐 쉬는 시간에도 애들은 막 뛰어노는데 그 정도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멍 때리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멍 때리고 있는 게 오히려 기억력에 좋다는 거지요. 기운이 없어서 멍 때리고 있는 건데 화장실만 딱 갔다 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그러는데도 그게 오히려 좋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머리에 오래 남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었고
뭐 과외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시험을 보면 잘 보진 않았어 그렇게. 그래도 중상은 됐었어요.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해도 항상 중상은 됐어 성적이. 그러니까 공부를 좀 체력이 낮아서 고등학교 때는 좀 공부를 하면 그래도 10몇 등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뭐 체력이 돼야지. 체력이 안 되니까 뭘 하면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체력이 좀 딸려요 일반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골골 80이라고 맨날 건강에 이렇게 좋은 거 챙겨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게 노하우가 많이 생겼지. 노하우가. 여기 보면 이거는 뭐냐면 썰이 너무 길었는데 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이 회사 일을 지금 한 25년 가까이 하는데 선생만 한 25년이에요. 그러는데 뭐 애들이 건강해야 수업도 잘하고 안 아파야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프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뭐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뭐냐면 젊었을 때도 이게 검사를 하면 별로 피가 건강하진 않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그 헌혈이 안 되는 정도의 피니까요. 헌혈을 하고 싶은데 한 적이 한두 번밖에 없어요. 피가 합격을 못하니까 불합격이라. 근데 아무튼 요렇게 이제 피를 맑게 하는 게 저의 이제 포인트라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전자파 공격까지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교통사고도 났었고 수술하고 막 그러니까 더 몸이 확 망가지더라고요. 2015년도 14년도 말에 수술했거든요. 교통사 아니다 14년도 12월에 사고 나고 1년 후에 수술했으니까 15년도에 수술한 게 맞아요. 별의별 일 다 있었죠. 진짜 인생 산 얘기 보면. 그리고 제가 내 목소리는 잘 몰랐는데 그 유튜브 하다 보니까 말투가 꼭 라나 선생님 말투랑 살짝 비슷하고 약간 박근혜 대통령 말투도 살짝 섞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나의 특유의 말투 뭐 이런 게 이제 섞인 것 같더라고. 저의 말투가. 그래 보면은 자신도 잘 몰라요.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찍은 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뭐 비싸다고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저번에 항상 드리지만 만물에 이게 다 우리 몸에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팥뿌리 제가 이제 마크로비오틱 요리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육하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는데 그걸 자연을 다 담아서 먹는 거죠. 그래서 써는 방법도 다 틀리고 다 하는데 일일이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바쁜 가운데 최대한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 그래야 내 건강을 지키니까 이거는 진짜 이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이 우리 몸에 한 70~80%가 물이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물은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다른 데 거 저기 알칼리 정수기도 쓰는데 요번에 이사 오면서 아저씨가 호스를 너무 짧게 해놔가지고 아예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항의했어. 참 그것도 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얍삽하게 저렇게 선을 딱 잘라놔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해놓냐. 그 전에 그 전원생활 할 때는 그 아저씨가 세상에 길게 아주 끊어서 쓰세요 하고 길게. 왜 그러면 이게 쓰다 보면 곰팡이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요. 끊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못 쓰고 있는 거야. 아예 돈만 내고. 참나 어이가 없어.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겨울을 지내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끓여 먹는 습관이 원래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나마 공격을 6G 공격, 5G 공격을 받으면서도 버텨내는 게 요 물이에요. 이 물이 진짜 최고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백신 맞아가지고 진짜 뭐 해독하니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요게 진짜 그 물이야. 왜 그러냐면은 요게 그 비타민 C 껍데기 저거 귤 껍데기 뭐 한라봉 껍데기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렸다가 또 넣을 때도 또 한 번 씻어요. 그 넣고 그러면 이제 몸에 좋은 게 있겠죠.
그 다음 저거는 그 팥뿌리. 팥뿌리도 이제 건강에 감기 뭐 이런 거 좋잖아요. 팥뿌리가. 뿌리 음식은 몸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아 선생님 말씀도 최소한 하루에 5번? 5번이 아니라 5가지 정도는 먹으라고 그러다. 뿌리 음식을. 특히 여자들이. 음기가 강하잖아요, 여자들은. 뿌리가 음기거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특히 좋아. 뿌리 음식이. 그래서 여기 그 팥뿌리 말린 거 냉동 바로 하면 안 되니까 깨끗이 씻어가지고 여러 번 물에 좀 담가 또 씻고 이런 식으로 좀 흙물이 나오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뺀 다음에 그거를 그냥은 안 되니까 얘는 잘 안 말려요. 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냉동실에 넣어놨다 써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영양분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바로 이제 쓰고 남은 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파 껍질. 요 양파 껍질이 기름때, 혈관의 기름때를 제거해 주잖아요. 우리 친구가 되게 미인인데 그 애의 비결은 양파 껍질이에요. 그래서 날씬하고 진짜 피부도 젊고 나이에 비해서 그런데 이쁘기까지 한데 그거 알려주더라고 친구가. 그래가지고 요거 양파 껍질 왜 그 요리할 때도 튀김 요리할 때도 양파 껍질 넣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튀겨내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양파 껍질도 말려가지고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넣냐면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막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어성초, 삼백초, 결명자 기본이 사실은 그 핵심이에요. 어성초, 삼백초, 결명자 요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간혹 뭐 옥수수 차 있으면 옥수수 넣고 그러는데 중국산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중국산은 제가 지금 왼쪽 팔이 지금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이쪽에 지금 소리 나는 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다 팔을 내려서 이게 흔들거리는데 저린 증상이 와요. 지금 좀 흔들어줘야 돼. 그래서 넣고서 먹으면 그 병 있잖아요. 생수병 거기다 씻어가지고 넣어갖고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이게 지금 아침 저녁으로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수시로 하루에 보통 2리터 1.6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 그죠 물을.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제가 음기가 있어서 너무 많이 먹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적게 먹는 게 좀 적게 먹는 게 나아요. 적당하게 목 탈 때만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는 게 낫다. 그래도 한 3통은 먹지 않나요? 1.5리터? 그러니까 2.6리터는 먹는 것 같아요. 보통 옛날처럼 많이 안 너무 많이 먹었던 거지 그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먹으니까 딱 좋고 그 어성초, 삼백초, 결명자 이런 거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거를 드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 원래는 우리 아버지가 저기 생산자 지방에 그 생산자 연합회 회장이셨었거든요. 근데 뭐 유기농 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조금. 그래서 직접 재배를 하셔가지고 뭐 어성초, 삼백초 이런 거 결명자는 재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결명자도 했는 것 같다. 다 했는 것 같아요. 특히 어성초 이거는 이제 이게 한의사 협회 회장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 그거를. 그래서 그걸 제가 아버님한테 알려드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그거를 해서 드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덕분에 한 10년을 더 사셨어요. 10년 몸이 안 좋으셨었는데 물론 다른 것도 뭐 같이 하면서 병행했지만 그 어성초, 삼복초, 걸명자가 피를 맑게 해줘서 더 오래 사셨어요. 근데 그게 잘 말려서 그쵸 그늘에 말려야 돼. 특징이 잘 말려서 그늘에 저온조장고는 저희가 큰 게 있었기 때문에 저온조장고에다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를 잘 끓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제대로 말려서 잘 끓여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 이제 다들 뭐 잘 하시겠지만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그 모를 수도 있거든요. 혹시 들으시면 잘 말려야 돼. 그늘에 말려야 돼. 이제 그거를 끓이는데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조그만 데다 수시로 끓여 먹는데 큰 주전자에다가 전자저울로 해가지고 20g씩 각각
걔네가 세 개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파르르 끓었을 때 그때 뚜껑을 열어서 좀 뚜껑을 열어. 그래서 좀 이따 꺼. 파르르 끓었을 때. 그게 심장에 좋대요. 그게 심장에 좋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물은 끓이면 안 된대. 보온병이나 아니면 냉장고 따뜻하게 먹어야 좋으니까 큰 보온병이 있으면 보온병에다 넣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큰 보온병 사놨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이렇게 왜 그 단체들 먹는 큰 보온병 있잖아요. 이게 그냥 꼭지만 딱 하면 물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 거기다 넣어놓고 빨리빨리 먹어야지 가족들이 온 가족이 먹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왜냐면 어성초가 피를 맑게 해주고 300초가 요즘 뭐 공해 많잖아요. 뭐 좀 백신 맞았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땐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알기로는 300초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화학성적인 것들도 제거해 준다고 하거든요. 300초가. 그래서 300초가 되게 해독 효과가 좋다고 봐요. 그리고 300초. 그 목초액도 해독 효과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사돈 어른이 그 독살 당할 뻔 해가지고 농약 독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가 그거를 저기 뭐지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목초액이 있어요. 되게 맑아가 비싸요. 그거 한 병에 쬐끔해도 10만 원이었는데 옛날에 그거 먹고 해독이 빨라졌었어요. 그래서 목초액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해독 그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저런 뭐 아까 얘기한 것 비싸지 않아도 양파 껍질은 누구나 다 진짜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게 많다니까. 저런 팥뿌리, 양파 껍질, 그죠? 저런 뭐 귤 껍질. 그러니까 귤이나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유기농을 사서 드시는 게 좋죠. 그래야 껍질도 농약 성분이 덜하니까 아무래도. 근데 뭐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나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먹는 거죠. 요즘에 뭐 저도 샀지만 그거 이렇게 해독해 물 이렇게 넣어두면 이렇게 해갖고 해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해도 되고 했다가 그런 거 먹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저는 바쁘니까 일일이 다 못해주면 사놓고도 못 쓰지만 그렇게 하면 좋고. 그리고 그 결명자는 눈, 뇌 이쪽에 좋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뇌가 건강해야 온몸을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이런 전자파 받아가지고 피가 떡이 되는 부분도 좀 세이브가 되겠죠? 세이브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시켜서 드시고 요런 거 같이 첨가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의 건강 비결은 이거예요. 진짜 이게 최고 생명이야. 뭐 샤워하고도 지금 좀 전에 마셨지만 이게 진짜 좋아요. 그 애들이 아 이거 뭐예요? 막 응?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고 막 이래. 그럼 이제 따라서 주고 입대고 먹질 않으니까요. 따라서 주고. 요즘 자기 거라도 이 생수병 입대고 먹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게 균이래 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주의를 해야 돼요. 먹을 때 내 입에 이게 균이 엄청 많거든요. 손에도. 그러니까 절대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 했잖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응? 저기 뭐야 손 항상 씻고 얼굴 만지 이거 교육받았다고.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요런 것들은 사람들이 청결 문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근데 너무 이제 극도로 막 마스크 좋지도 않은데 막 끼고 막 응?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미세먼지 있을 때는 끼는 게 좋지만 옛날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세먼지 때 마스크 끼라고 해도 습관이 안 돼갖고 안 낀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는 또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만큼 또 좋은 점들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좋다고 그러지 말고 거기 안에서도 생명의 빛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좋은 점들을 보는 게 엄청 좋지 않을까요? 자신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전에 저 아까 어제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봄이잖아요, 지금. 봄에 특히 농약 뿌리기 전에 빨리 채취를 해서 몸에 좋은 것들. 그게 지금 보니까 저가 이제 전원생활 작년에 하면서 많이 배운 건데 질경이 있잖아요. 질경이. 그거 맨날 밟고 다니고 사람들 쓸모없는 거 같지. 그게 그렇게 심장에 좋다는 거야. 심장. 그거 해서 먹고 또 뜯어다. 그리고 또 실비아라고도 하는데 울망초 그거. 꽃 피기 전에 그 새순 있어요.
그 새순 따서 하면 그 변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그 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 변비 있는 사람들한테 좋아. 근데 설사기 있는 사람들 설사라니까 많이 드시면 안 되지 그런 거. 성분이 찬 음식이라. 근데 회사 사무실에서 그 노폐물 빼기도 똥이 그게 독이 차는 거거든. 그게 똥을 제대로 못 빼. 우리 회사에도 며칠 한 일주일 넘게 똥을 못 빼가지고 고통받는 분도 계세요. 그분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참 그거. 그래서 그렇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그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해독이 되겠죠. 똥을 빼는 게 해독이니까. 독을 빼는 똥 독이잖아. 오줌도 독이고 땀으로 빼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샤워도 몸에 좋은 거고 순환을 시켜주니까 뭐든지 나의 몸에 좋은 걸 다 하면 뭔가가 효과가 있겠죠. 조금은 그쵸? 안 한 것보다 낫겠지. 그리고 그 변비 있는 사람 홍삼도 먹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일주일 이상 먹지 말라더라고. 홍삼도 아무리 좋아도 장기 복용은 좋지 않대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먹고 변비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변비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약을 먹게 되는데 약보다는요 천연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건강보조식품 이렇게. 그래서 자꾸 순환에 좋은 거 그런 걸 먹어야지. 야채 먹고 그쵸? 너무 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히 고기도 먹어야지. 200g 한 번 먹을 때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고기 먹을 때 한꺼번에 왕창 먹는다는 거야. 그거 좋지 않다는 거. 다 똥으로 나가지. 흡수도 안 된대. 한 번 먹을 때 뭐 200g 미만 100g인가 100g에서 200g 사이 100g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던데 하루 섭취량이 200g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1인분이 170g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인분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2인분 시켜서 셋이나 하나 먹으면 딱 맞아. 그람수가 한 번 섭취량이 100g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주 먹는 게 좋다는 거야. 자주.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 먹는 게 좋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방귀가 막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게 좋은 게 다행히 유전적으로 좋은 걸 받아가지고 그냥 저는 엄마 닮아가지고 바로바로야.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저랑은 진짜 달라요. 여동생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렇게 좀 그래. 근데 저는 막 먹는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에 뭐 3번 먹었다 그러면 3번 싸고. 근데 이제 뭐 일하다 보면 저녁에 못 싸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많이 2-3번이에요. 보통 2-3번. 먹는 횟수만큼 싸는 게 정상이거든. 그것도 다 해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다가도 막 움직이면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하니까 볼일을 보고 싶잖아. 근데 빨리빨리 보니까 그냥 다 저는 금방금방 해결해요. 그때 바로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독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좀 약간 몸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일반 사람보다 좀 그게 민감하니까 그거를 안 하면 막 간성 혼수처럼 올라와요. 저는 그걸 막 머리도 안 돌아가고 막 마비가 돼 몸이 막 그러니까 바로바로 볼일 봐야 돼요. 저는 소변은 좀 참는데 그나마 대변은 못 참아 나는 대변은.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그나마 다행인 게 건강 비결이죠. 위는 안 좋아요. 장하고 위가. 근데 뭐 유전적으로 다 좋은 걸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좀 안 좋긴 해도 완전 그 위도 지금 내상피가 있어서 저번에 항생제 항생제 치료 받았거든요. 헬리코박터.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받았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확실히 낫고 건강해. 방귀가 이렇게 뻥뻥 소리가 나고 변도 건강하게 옛날하고 달라요. 확실히 치료를 받고 좀 힘들었어요. 1, 2월 달 2달 동안 한 번에 헬리코박터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기분은 난 참 좋고 뭐 이게 수술하면서 누워 있어서 자꾸 이게 없던 식도염도 생겨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뭐 거기 식도부터 좋더라고요. 식도부터 뭐 기분이 좋고 좋았는데 뭐 그러면 이제 나았을 거야 했는데 또 강황균이 들어가 있었는지 안 나서 갖고 한 번 더 했죠. 그러니까 두 달을 내리 막 보름에 저기니까 한 8주
2달이네. 만 2달을 그렇게 항생제를 먹으니까 사람이 기운이 없더라고요. 1, 2월에는 진짜.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조금 이제 3월 되고 하니까 기운이 나아졌는데 또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아휴, 이게 뭐 응? 좀 뭐 하면 좀 뭐가 먼지가 터지고 좀 나아지면 뭐가 터지고 뭐 이런 식이야. 인생이라는 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아무튼 그래도 3월 치고는 제가 기운이 없는 3월이었어. 그래가지고 딴 때 같으면 그냥 생기가 더 막 나가지고 그냥 날라다닐 텐데 몸이 안 좋아도 조금 덜 했어요. 이번 3월은 겨우 빠듯하게 그냥 편안하게 좀 일 처리를 했어. 그래서 조금 회사 일도 다른 사람들이 덕분에 잘 해줘갖고 제가 조금 그나마 다행인데 도와주셔가지고 그게 돕는 거죠. 남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니까 팀워크로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도움이 됐네요.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팀원들한테도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랬죠. 인생이라는 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누가 또 도와주고 딴 사람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이런 식이지. 이런 거 유튜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힘들지만 이렇게 또 올려서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또 제가 힘을 얻고 선한 기운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유튜브에서는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경고를 명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네. 서로 선한 걸 하자는 건데 뭐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요. 이제 요거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요거를 수시로. 근데 이제 물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물을 먹으면 안 돼. 똑같은 물도 소금도 그렇고 독이 될 수 있어요. 먹는 방식에 따라서. 똑같은 아무리 좋은 물도. 왜 그러냐 먹는 시기가 중요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냥 한 모금 정도 이렇게 어떤 사람 한 컵 들이마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장이라는 게 장 속에서 이게 태워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대체의학을 좀 공부했거든요. 그 자격증도 좀 있는데 몇 가지. 아, 그 저녁에 자기 전에 뭐 막 먹는 게 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 10시 이후에는 안 먹는 게 좋고 자기 전에 최소한 2시간 전에는 뭐 안 먹는 게 좋아. 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에 청 목이 타면 한 모금 정도 이렇게 먹고 자야지. 왜 그러냐면 이 장이 따뜻해야 이게 밤새 이게 저녁에 먹은 걸 소화하라. 이게 소화하는데 보통 8시간 걸려요. 8시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뭐 7, 8시, 6, 7시에 먹었다. 식사를 6, 7시. 너무 늦게 하는 게 안 좋잖아요, 식사를. 6, 7시에 먹었다. 그러면은 깊이 잠든 시간에 그때 이제 거의 소화가 되고 그쵸? 그때 이제 깊이 잘 수 있는 거야. 장도 쉬어야 몸이 쉬잖아. 그러니까 그때 새벽에 깊이 자는데 요때 6G를 때려버리니까 내가 힘든 거야. 자려고 할 때. 자려고 할 때가 보통 제가 이제 좀 일이 늦게 끝나니까 한 2시 이렇게 자거든요. 2, 3시 늦을 때는 3시 1시 빠름. 요즘은 피곤하니까 이 햄프시드를 먹었더니 뭐 12시 좀 전에 잠이 들었다가 깊이 잠이 들었다가 제가 피곤하면 원래 스타일이 깊이 잠이 들었다가 중간에 잠이 깨요. 그런데 이게 들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차라리 깊이 계속 자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요 근래 그래. 요 근래 그런 증상이 생겼어요. 저는 햄프시드 먹고 오히려 더 잠이 안 와. 근데 이게 오히려 명현현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옛날에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어머니랑 그 생활 리듬이 달라가지고 그 저기 뭐지? 불면증 비슷하게 중간에 자꾸 깨는 게 있었거든. 근데 없었는데 이게 햄프시드 먹으면서 오히려 이게 생겼어. 저는 없다가 그 부분이 있어요. 잘은 자는데 잘 때는 잘은 자는데 원래 잠은 잘 잤어요. 근데 잠 안 오다가 또 이렇게 햄프시드 한 번 먹었을 때 잠이 좀 더 안 잤어. 근데 이거를 2번 먹으라고 알려주니까 좀 낫긴 한데 확실히 낫긴 한데 이게 명현현상일 수도 있고 잠이 잘 안 오는 부분이 들면 깊이 잘 자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무렵에 이상하게 이게 6G, 5G 공격을 너무 받아버리니까 이래저래 힘든 거지 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건강을 좀 잘 챙기면 좋을 것 같고, 장이 이제 따뜻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위도 마찬가지고 매매 씹어 먹으라죠. 음식을 조금씩 꼭꼭 씹어 먹어라. 그래야 이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왜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면 식사 때 특히 많이 먹으면 안 돼. 식전에, 식사 때. 식후에 먹어야 돼, 물은. 왜 그러냐면 특히 그리고 음식도 국찌개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냐.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위 속에 있는 염산이 독소를 제거하고 소화를 하는 건데 거기다 물을 들이부으면 희석이 되잖아. 그러면은 소화를 제대로 하겠냐고. 위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찌개를 안 먹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먹더라도 이제 건더기만 먹고 그러는데 거의 안 먹어요, 국찌개를. 국을 먹은 날은 확실히 안 좋지, 붓지 몸이. 그러는데 그래서 사골도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짠 거를 이렇게 막 국물을 먹으니까. 몸에 좋으라고 먹는 사골이 몸에 좋지 않다, 그 소리야. 먹으려면 좀 졸여가지고 좀 걸쭉하게 해서 소금기 좀 덜 해가지고 먹던가. 아무튼 간에 탄수화물 섭취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먹을 때. 밥을 말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먹을 때도 좀 소화를 좀 하게 하려면 고기 덩어리가 있는 꼬리뼈를 먹어야 돼. 사골 같은 거를. 고기가 좀 있어야 소화할 때 막 급하게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좋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기름기는 당연히 빼는 거고. 네. 그 장 같은 경우에 장이 저가 찬 게 문제거든, 유전적으로. 근데 그렇게 물도 주의하고 국찌개 이런 거 주의하고 하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건강한 거고. 사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면 집안도 아우 막 이게 뭐 이사 오자마자 몸이 안 좋으니까 짐이 8톤이에요. 저희 집이 8톤. 온 가족 식구 짐이 다 있기 때문에 8톤이나 된다고. 그거를 내가 혼자 일하면서 막 하루 겨우 쉬고 6일을 일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몸 상태가 이러니까 집안일 하기도 바쁘죠. 그러니까 이게 짐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물폭탄 맞아버리고 작년 여름에 오자마자 장마철에 이사 와가지고 물폭탄 8월에 맞아버리고 전자파 공격 계속 때리고 막 이러니까 정리가 안 돼요, 집안이. 너무 이제 창피할 정도야 진짜. 또 좀 건강 좀 회복해서 뭐 이제 봄에 좀 뭐 좀 막 해볼까 했더니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우 심란해요, 심란해 진짜. 그래도 일단 최대한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이 온 집안 식구 짐을 제가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어머니가 몸만 쏙 빼고 이제 집 사갖고 나가가지고 짐을 다 새로 사서 제가 그냥 이 짐을 다 정리를 해야 돼. 이 8톤이나 된. 올 때도 작년에 전원생활 갈 때도 버렸지. 올 때도 버렸지. 한 차씩. 그래도 이렇게 8톤이나 돼. 그러면 9톤이나 있었단 얘기야. 그 전에 내가 5톤을 버렸거든? 짐을? 세상에. 아이고야. 이게 뭔 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온 집안 식구 짐이 다 있다 보니까 회사 짐에다가 진짜 심각해요, 심각해. 이 좁은 집에. 그래서 이제 뭐 사지 않고 있는 거 쓰고 진짜 필요한 거 외에는 안 사고 뭐 줄 거 있으면 줘버리고 팔 거 있으면 팔아버리고 올 때도 엄청 팔고 뭐 주고 그러고 왔어. 근데도 이래. 암튼 맨날 3,000%로 빠져요, 말이. 근데 그 물을 계속 물이잖아요, 지금. 아까 공복에 드시라고. 새참을 드시지 마시고 공복에 물을 드세요. 뭔가 생각이 난다? 그럼 공복에 물을 드시라고. 근데 주의사항이 한 번에
먹을 만큼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대신 식전에는 한 모금, 자기 전에 한 모금, 요렇게. 그것만 주의하고, 이 식간 있잖아. 식간에 먹을 때는 듬뿍 먹어야 된다. 한 번에. 왜? 위도 쉬어야 돼요. 위. 자꾸 찌끔찌끔 먹으면 위가 자꾸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돼. 그럼 진짜 밥 먹을 때 일을 못 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대체의학 공부할 때 이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도 당뇨가 왔다고 건강에 좋으라고 쉐이크 먹으라는데 거꾸로 먹어가지고 오히려 당뇨가 왔다 그래서 그거 알려드렸지. 근데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혈관병이잖아요. 당뇨고 혈압병 뭐고 뭐 이제 어떤 분은 고혈압 수치나 당뇨 수치도 실지보다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환자로 멀쩡한 사람도 환자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렇더라도 물을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물은 식전에 많이 먹지 않는다. 그리고 장이 찬 사람들은 따뜻한 물을 먹어라. 그쵸, 속이 너무 뜨거운 사람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장이 찬 사람은 그냥 실온의 물이나 따뜻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식간의 물을 먹을 만치 먹고, 요렇게 이제 끓인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조금 먹고 적당히 한 반 컵 정도 먹게 되더라고요. 자기 전에 너무 한 컵은, 왜냐면 한 컵이라는 게 사람마다 그 몸 사이즈가 다른데 나같이 작은 사람은 조금 먹어야지, 큰 사람은 오히려 막 덩치 큰 사람은 한 컵 반을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맞게 먹어야지. 그 기준이라는 게 내가 먹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몸이 건강해지면 제가 이제 명상을 나중에 이제 명상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건강 명상. 그러면은 이게 너무 다이어트 따로 할 필요 없는 게 그냥 배부터 빠져요. 원래는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거 다 빠지고 얼굴부터 빠고 다른 거 다 빠지는데 배가 제일 나중에 빠잖아. 제가 하는 거는 배부터 빠져. 배부터. 그래서 몸이 아주 그냥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수명도 40% 연장되고, 이제 스님이 하시는 법을 알려준 거거든,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거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또 올릴게요. 저도 이제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해야지 그랬는데 못했거든요. 그리고 맨날 이제 주말마다 자꾸 어제도 그러고 누구 만나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그럴 때는 명상을 하면서 좋은 책 보고 성경책 보고 풍욕도 하고 막 다양한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여기 집이 이러다 보니까 소리 웅웅 소리 나고 하니까 이게 명상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게 좋으니까 나가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것도 못한 거야. 나가게 되면 사람하고 식사도 하고 뭐도 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제가 이제 때가 되면 다이어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저도 해야 돼요. 이놈의 건강 때문에. 그거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몸이. 아무래도 순환이 되고 독소를 빼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내 몸과 대화가 돼. 이게 병이 뭐냐면, 이 현대인의 병이 뭐냐면 내 몸이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먹었을 때 내 몸이 안 좋구나. 사람마다 이게 좀 틀리거든요. 뭐가 몸에 좋고 이런 게. 굳이 뭐 안 해도 이거를 하게 되면 명상하면서 이거 단식을 오래 하게 되면 그 몸과 내 몸과 대화가 돼. 영과 대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금방 알아요. 먹으면 알아요. 그래서 안 먹게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 예민한 거예요. 빨리 캐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제 빨리 캐치를 해서 알려주면 이런 공격에도 사람들이 덜 힘들겠죠? 이런 게 또 하나님의 달란트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죠. 저는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봐. 나는 너무 조금 고통스러워서 들어보라고 그러고 어제도 교회 갔을 때 모른대. 못 느낀대 그거를. 못 느끼는 게 병이라니까 그게. 근데 몰라 사람들이 그거를. 알려줘도 몰라. 백신도 그랬잖아요. 알려줘도 모르잖아. 엉뚱한 거 정보 듣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90% 이상이 백신 맞았잖아. 에휴, 안타깝죠. 근데 더 이상 안 맞아야지. 그쵸? 자, 우리 어린이들 백신 맞히지 마세요. 엄마들.
응? 안 좋습니다. 실험한 거 왜 맞춰 애들을. 백신은 10년 이상 응? 저기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코로나는 응? 저기예요. 감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 관리하고 응? 건강에 좋은 거 챙겨 먹고 해독하고 인스턴트 먹이지 말아야지 애들. 특히 아이스크림. 순환이 안 되니까 자꾸 아이스크림을 먹여요. 애들이 덥다고 하니까. 그 순환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오늘 이만 할게요. 이제 아침 식사 해야 되니까. 너무 썰이 길었어요. 점점 좀 짧아질 것 같기도 하고.